오늘은 이제 인수분해 쪽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어? 뭐 인수분해에서 인수의 정의라든지 인수분해 하는 게 뭐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건 당연히 다 외워줘야 됩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들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는 있어야 돼요. 공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을 때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너희가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인수분해의 5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다 알고 가자가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만의 방법이 존재하거든. 그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가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는 총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관찰해서 일단 첫 번째로 공통 인수가 존재해요. 라고 하면 해결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공통 부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해결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얘기. 이건 우리가 중딩 때도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문제로 뭐 설명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로 한번 가 볼게요. 1번 문제. 봐봐. 일단 여기서 얘랑 여기는 얘랑 다시 설명을 뭘로 할까? 이걸로 먼저 해볼게요. 이거 3번.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공통 인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거든. 근데 공통 인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을 봤을 때 이건 항이 몇 개 있어요? 항이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각각 4개가 A가 1개 있고 A가 1개 있고 B가 1개 있어. 여기는 A가 2개 있어. 얘는 A가 1개 있고 B가 2개 있어. 얘는 B만 지금 현재 2개 있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들의 인수들을 관찰해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은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얘도 A가 하나 더 달려 있었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었어라고 한다면 A 한 개, A 한 개, A 한 개, A 한 개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걔는 A로 뽑아낸 다음에 나머지 묶어낼 거예요라고 하는 게 공통인수를 보면 묶어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발견하게 되면 걔의 해결 전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묶는다가 되는 거야. 너무 쉬운 해결 전략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물론 당연히 공통인수라는 게 존재하진 않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공통인수 존재하지 않잖아. 그랬을 때 내가 억지로 얘들아 억지로 한 2개, 2개 정도씩을 묶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녀석이랑 여기는 이 녀석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이 되겠죠? 요걸 내가 A, B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는 A 빼기 B가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에 이렇게 요거 2개만 써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거 2개만 가지고 공통인수로 묶어서 공통인수가 A 하나, B 하나니까 A 빼기 B만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관찰해 봤을 때 얘는 A제곱에 빼기 B제곱이 되기 때문에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2개를 더한 식이에요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에는 A 하나, B 하나랑 A 빼기 B라는 거 하나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얘는 A 빼기 B라는 거 하나랑 A 더하기 B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공통 인수로서 A 빼기 B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A 빼기 B라는 걸 공통 인수로 갖기 때문에 A, B에다가 A 더하기 B, A, B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B로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발견되면 그 즉시 묶어주면 참 좋겠지만 저런 식으로 공통인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몇 개씩 몇 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를 꼭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그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묶어주는 요런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같은 걸 딱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은 딱 봐도 어때? A-B라는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죠. 이 녀석은. 그지? 근데 여기에 A-B라는 게 인수로 있었으니까 여기는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얘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거 두 개는 분명히 A-B가 공통 인수가 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 같은 거는 A-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 거 더하기 AB에다가 A-B였던 거니까 당연하게도 얘랑 얘를 공통 인수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면 얘 더하기 얘가 되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A-B에다가 얘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을 가지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 인수 분해 첫 번째 원칙 뭐예요? 공통 인수가 있으면 묶어주세요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식을 뭐 해야 돼 얘들아 먼저? 관찰을 해줘야 되는 식을 먼저 관찰해주고 그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공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공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되게 쉬워요. 보자. 봅시다.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가야 되나요? 자, 다시 마플 개념 익히면 1번으로 가서 같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공통 부분을 발견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통 인수라는 이 단어와 공통 부분이라는 이 단어 두 개를 일단 정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공통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생긴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말 그대로. 그리고 이거 많이 해봤던 거니까 봐봐. 여기선 분명히 x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이 형태가 반복되고 있지. 그죠? 일단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봐봐. 여기는 얘 곱하기 얘에다가 마이너스 5가 있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5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상태야. 난 여기는 다 전개한 다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3x, x제곱 더하기 3x가 완전 똑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뭘 해라? 공통 부분을 발견했다면 얘는 치환해라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해결 전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t라고 한 문자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얘는 t-3에다가 t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여기 있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t-4에다가 t 플러스 2가 되는 게 분명하니까 원래대로 다시 이제 돌려놓으면은 x제곱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3x의 플러스 2가 됩니다로 일단 1차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는 얘네들 각각 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 얘는 x 더하기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2가 될 테니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치환을 통한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발견했을 때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다시 공통인수를 생각해 봤을 때도 어땠어? 얘 공통인수가 직접적으로 없었어도 내가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개를 만들어서 묶어준다 이런 느낌이었잖아. 두 번째 문제 같은 걸 딱 봐봐. 여기 얘를 딱 봐봐. 얘도 지금 마이너스 24만 없었으면 너무나도 이쁘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일 텐데 마이너스 24 때문에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 그러니까 얘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전개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개를 식을 다시 써가지고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전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봐봐. x 더하기 a라고 하는 거랑 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짜리는 있잖아. 그 다음에 세 개짜리도 공식으로 있잖아. 한 네 개짜리는 공식으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네 개짜리가 주어져 있으면 두 개를 끊어서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얘를 전개한 결과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에 더하기 ab였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지금 이 수와 이 수의 합이 여기는 요 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 녀석은 요거 두 개의 곱이 여기는 요 녀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봐봐. x-4가 있었어요. x-2가 있었어요. x 더하기 1이 있었고 x 더하기 3이 있었어. 얘를 지금 전개하고 싶은 상황에서
요거 두 개를 묶어주게 된다면 내가 이거를 직접 전개해보지 않아도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어쩌고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x제곱 더하기 4x 어쩌고가 될 게 분명하잖아. 됐어? 그러면 이렇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자리를 바꿔서 x-4에다가 x 더하기 3이라고 주고 x 더하기 1에다가 x-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얘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얘 더하기 얘도 여전히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얘를 전개했을 때는 반드시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게 생긴다는 소리고 얘를 전개해도 여전히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게 생긴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 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뭘 찾을 수 있으니 이렇게 생긴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으니 그 공통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서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t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t-12, t-2, 마이너스 24라는 걸 다시 한번 전개를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4t에다가 플러스 24 마이너스 24니까 0이 되면서 얘는 t의 t-1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얘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라는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여기는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로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두 번째 해결 전략인 공통 부분을 발견해 주세요. 공통 부분을 찾아주세요. 주어져 있는 식 중에서 아, 얘가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식인지 아닌지를 관찰해 주세요라는 두 번째 원칙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할 테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지금 워밍업이었어. 오케이? 중딩 거. 오케이? 이제부터 고딩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수학 상을 처음 하는 친구도 있고 처음 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 근데 이 클래스는 그냥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 한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어떤 식과 관련된 얘기냐면 복 2차식이라는 거랑 관련된 이야기야. 세 번째.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복 2차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발견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복 2차식이 뭔지를 알아야 그 녀석이 뭔지를 알아야 이 식이 복 2차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죠?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X에 봐봐. 4차식 중에서 뭐뭐뭐뭐 x의 세제곱이 있었고 뭐뭐뭐 x의 제곱이 있었고 뭐뭐뭐 x가 있었고 뭐뭐뭐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 4차항도 있고 3차항도 있고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다 있는 애잖아. 그지? 근데 이런 다항식 중에서 여기 있는 요 홀수 번째 차수가 없어요. 홀수 번째 차수가 없어요 해서 4차와 2차와 빵차로만 이루어진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뭐냐면 원래 x의 제곱 더하기 3, x의 더하기 5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 x가 들어갈 자리에 내가 x의 제곱을 대신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얘는 요 모양이 될 거고 얘는 요 모양이 될 거고 얘는 요 모양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차식에다가 2차식을 한 번 더 넣을 거야. 2차식에다 x제곱을 넣어서 만든 형태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런 형태를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ax의 4제곱에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라는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y제곱에 더하기 cy의 4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 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두 개가 비어 있잖아. 그지? 홀수 번째 애들 비어 있잖아. 그런 애들이 빠져 있는 그런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복 2차식 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 2차식의 해결 전략을 우리가 마련하고 가자.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해결 전략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해결 전략. 첫 번째 해결 전략은 뭐냐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t라고 뭐 해주세요? 치환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식 자체, 여기 있는 요 식을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얘에서 나는 얘를 x의 제곱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3배의 x의 제곱에 더하기 2의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바라볼 수 있잖아.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공통 부분을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x제곱이라는 똑같은 모양을 내가 발견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t라고 치환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3t에 더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됐습니다. 다시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 이제 2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딩 때 많이 배웠던 거잖아. 이런 모양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치환을 해놓고 마지막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주고 여기는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주고 얘도 네. 유리수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서 끝나지만 무리수 입장까지 간다면 사실은 루트 2의 제곱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거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기차식 중에서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봐봐. 여기 있는 이거는 왜 우리가 그 해결 전략을 두 개씩 가져가게 되냐면 1번으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해결이 불가능한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2번 문제만 딱 봐봐. 이런 이유는 여기 4번 문제로 바로 보자. 3번 문제를 바로 보자. 3번 문제를 딱 봐봐. 내가 x의 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생각한다면 저기 주어져 있는 저식은 t의 제곱에 플러스 5t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9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뭐 한 거야?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를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른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 그래서 두 번째 해결 전략이 존재하고요. 그 두 번째 해결 전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해주자면 두 번째 해결 전략은 어떤 꼴을 만드는 거냐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을 만들어. 얘로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전략이에요. 오케이? 다시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로 변형할 거야가 핵심 해결 전략이거든. 이게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근데 봐봐. 만약에 주어져 있는 보기차식을 내가 이런 형태로 변형에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합차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a 빼기 b에다가 a 더하기 b로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만 있다면 얘는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어져 있는 식을요.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합차의 형태로 변형할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애랑 제일 뒤에 있는 애를 여기다가 하나 써주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써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를 한 덩어리에 뭔가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두 개로 잘 쪼개가지고 여기 있는 이쪽의 부분을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변형해서 만들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제일 큰 4차항과 여기 있는 상수항 요거 두 개 있지. 요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 억지로 하나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쪼개가지고 두 개로 쓸 수 있다면 그때 여기는 얘가 다시 하나의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면 여긴 얘는 합차의 형태로 변형이 완료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루트를 씌우면 3이잖아요. 그거의 2배면 6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플러스 6x제곱이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6x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에 들어갈 자리는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긴 얘가 뭐였어? 5x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쪽에 6x제곱을 쓰기 위해서는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x제곱을 써줘야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6x제곱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플러스 11의 x제곱을 써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은 상태로 변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뒤쪽에 있는 요 녀석은 다시 뒤쪽에 있는 요 녀석은 마이너스의 완전제곱 형태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은 적합한데 이 녀석은 적합하지 않은 거야. 왜? 얘는 플러스의 완전제곱식이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말고 내가 이 식을 여기다가 플러스 6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로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3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는 그 자체로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 요거의 전체 제곱 빼기 요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에 더하기 3이라는 거에서 얘를 하나 뺀 거와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거에서 요거 하나를 더한 형태로 뭐가 됩니다? 합차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써 여기는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뭐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시 보기차식의 특성상 봐봐. 여기는 얘가 몇 차일 게 분명해. 가운데 있는 게 2차일 게 분명하잖아. 그럼 그 2차는 뭘로 만들 수 있는 애냐면 하나의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애야. 왜? 얘 자체로 제곱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이 녀석이랑 제일 뒤에 있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만들고 남은 그 녀석이 마이너스 b제곱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내가 식 자체를 의도적으로 변형을 해줄 수 있다면 이 변형된 식을 통해서 합차꼴로 변형을 하고 합차꼴로 변형이 됐으니까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가 세 번째 보기차식의 해결 전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됐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봐봐. 여기서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 이거 2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2번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봐봐. 여기 x에 4제곱을 하나 달아주고 더하기 1을 하나 달아주고 얘가 하나의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 두 배의 x제곱이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배의 x제곱이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뒤에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 되지만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게 플러스 3x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해서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뭐 해줍니다? 변형을 해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x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우리가 외웠던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요런 애 본 적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겨. 그죠? 얘가 지금 복 2차식의 형태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얘도 제일 앞에 있는 얘와 제일 뒤에 있는 얘를 가지고 더하기 2a제곱 b제곱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전체의 제곱으로 여기는 얘를 a, b의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합차 공식을 때려준 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고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보기차식의 해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복 2차식의 해결 전략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이게 지금 2번 문제가 딱 그거였네요.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1번 문제를 딱 봤어. 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시도해야 되는 건 당연히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걸 먼저 시도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2차로 보고 얘를 1차로 보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긴 얘가 6이고 여긴 얘가 8이니까 2랑 4 만들면 얘를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한 다음에 다시 돌려놓으면 편하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얘는 지금 좀 전에 해줬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얘를 해볼 건데 여기는 얘는 x제곱을 t로 치환해봤자 인수분해가 안 될 게 너무나 뻔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형태를 어떻게든 나는 어떤 꼴로 합차꼴로 최선을 다해서 변형을 해가지고 그 변형된 걸 가지고 우리는 합차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걸 한번 해봅니다. 자, 봐봐. 다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의 4제곱에다 더하기 4만 딱 놓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선택권 두 개잖아. 플러스 4x제곱을 추가할 건지 마이너스 4x제곱을 추가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뒤쪽에 있는 모양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걸 선택해 주는 게 당연히 좋을 텐데 얘가 4x제곱이라면은 얘가 되려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17x제곱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x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9x제곱이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3x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얘는 루트 17x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더 이쁜 건 당연히 아래 게 더 이쁘니까 우리는 아래 거를 선택해가지고 얘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 9x 제곱을 가지고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변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식을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보기차식의 해결 전략이 뭐였으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아니면 합차의 형태로 변형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얘의 메인 테마였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얘를 합차의 형태,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도록 이렇게 변형을 할 건데 이렇게 변형하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야. 그럼 변형이 이렇게 완료가 됐으니 당연히 뭘 해줄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원했던 건 합차의 형태가 내가 원했던 형태고 주어져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형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뭘로 변형하고 싶은지도 알아야 돼.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 변형하고 싶은지도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해결 전략 자체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그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네 번째 원칙에 설명할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좀 눈여겨봐뒀으면 좋겠어. 진짜 되게 어렵다, 얘들아. 잘 봐봐. 일단은 이번에는 어떤 식을 발견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냥 복잡한 식을 발견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문자 두 개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다시 항 자체는 뭐 보통은 4개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식을 발견했어. 지금 봐봐. 이런 식이야, 요런 식, 요런 식이나 요런 식이나 요런 식, 요런 식들이 다 복잡한 식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 2개 이상, 항 4개 이상. 오케이? 그래서 저런 복잡한 식을 발견했을 때 해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조금 해볼게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얘 문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다항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리하는 방법은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오름차순 정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한다라고 했었는데 문자가 2개 이상이 된다면 얘는 결국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거나 오름차순 정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었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식이 주어져 있었어요. 요런 식이 딱 주어져 있었어. 그럼 요런 식을 우리가 관찰했을 때 얘는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단 말이야. 근데 A라는 문자는 지금 어때? 3차지. 3차, 2차, 1차지. 그 다음 B라는 문자는 어때? 1차,
빵차 1차, 빵차 1차야. C라는 문자는 어때요? 빵차, 빵차 2차, 2차죠. 됐어? 그러면 A라는 문자는 3차고요. C라는 문자는 2차고 B라는 문자는 1차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A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 B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 C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좋아. 됐어? 그런데 차수가 높을수록 어때 얘들아? 해결하기가 어렵죠. 이게 핵심이야. 다시. 차수가 높을수록 나는 어떤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은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다? 관찰합니다. 이게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식의 가장 중요한 해결 포인트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3차식인 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나는 항을 몇 개나 봐야 돼? 3차, 2차, 1차 빵차니까 항을 4개나 봐야 되잖아. 만약에 2차식인 뭘로? C로 관찰을 하게 된다면 얘는 항을 2차, 1차, 빵차 3개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인 B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정리해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B가 있는 거랑 그냥 B가 없는 거 이렇게 딱 2개의 항만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훨씬 관찰할 수 있는 게 더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일단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B를 가지고 있는 걸 쳐다봐봐.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지? B. 그럼 마이너스 A제곱이 있고 B가 여기도 있잖아. 얘는 C제곱이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이렇게 내가 써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가 없는 것들은 여기 A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제곱이 있죠.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A 세제곱 마이너스 AC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제 관찰해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얘는 C제곱 빼기 A제곱인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마이너스 A로 묶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A로 묶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는 C제곱이 될 거야. 이 식은 이런 형태로 내가 변형할 수 있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제곱 빼기 A제곱이라는 뭘 찾게 됩니다?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내가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B 빼기 A가 될 테니까 B 빼기 A라고 인수분해 1차 완료되고요. 여긴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해서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식을 변형해 나가는 느낌이야. 다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두 개 순서를 바꾼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AC의 제곱에 마이너스 AC의 제곱에 플러스 A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얘네들을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A로 묶였으니까 얘는 C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한 거야.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그냥 여기서 A로 묶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C제곱 빼기 A제곱이라는 형태를 봤으니까 여기는 얘도 여전히 C제곱 빼기 A제곱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요 2번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 상승해서 3번은 좀 되게 많이 어려울 거야. 천천히 한번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뭐야? 복잡한 식이죠. 그럼 이 복잡한 식을 봤을 때 우리의 해결 전략은 치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였단 말이야. 됐죠? 근데 A가 몇 차인지 봐봐. 2차죠. B도 2차, C도 2차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내 맘대로 아무 문자나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다 2차니까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은 내가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하나씩 이제 관찰해 가는 거야. 일단 A제곱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여기만 있네. 나머지는 A제곱 없으니까 그냥 B 빼기 C가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가 있는 거를 찾아서 A로 내가 묶어줄 거예요. 그럼 A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B제곱이 되잖아. 마이너스 B제곱 A가 되잖아. 전개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A가 있네. 그럼 거기 앞에 C제곱이 있으니 이번에는 여기는 C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쓰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지금 B 빼기 C를 봤으니까 내가 이 형태를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아주고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써주는 게 더 형태상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얘들아 지금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봐. 알겠죠? 그냥 봐. 그냥 보면서 있잖아. 그 흐름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해. 그다음 마지막으로 A가 없는 것들을 골라주세요. B제곱 C가 있잖아. 그지? 그다음 또 A 없는 거 여기 있네. 마이너스 BC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써줄 거야? B제곱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제곱 이렇게 써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봐봐. 여기 있는 얘도 A 빼기 B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얘도 합차 공식으로서 아니 다시 B 빼기 C를 가지고 있고 얘도 B 빼기 C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얘도 이왕이면은 B 빼기 C를 가졌으면 참 좋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B 제곱 C랑 빼기 BC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얘네들을 BC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B 하나만 남을 거고 여기서는 C 하나만 남을 테니까 B 빼기 C입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B 빼기 C라고 하는 공통 인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A 제곱으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였고 여기서 B 빼기 C를 가져가면은 얘는 B 더하기 C만 남겠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B 빼기 C를 가져가면 여기는 BC만 남겠죠. 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묶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차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2차가 됐잖아요. 2차.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얘는 B 곱하기 C고요. 얘는 B 더하기 C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B 하나, C 하나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아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딱 이런 모양이 나올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B 빼기 C에다가 A 빼기 B에다가 A 빼기 C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는 요령이 뭐였지? 여기는 얘가 뭐 곱하기 뭘까? 2 곱하기 1이야. 여긴 플러스니까 부호는 같을 거야. 근데 여긴 얘가 마이너스니까 둘 다 음수일 거야. 해가지고 여긴 얘가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는 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준 것뿐이야. 여기는 얘 B, C, B 더하기 C잖아. 그지? 얘는 B, C니까 B 하나, C 하나. 플러스니까 부호는 같을 거야. 둘 다 마이너스라는 소리겠네.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가 되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B 더하기 C가 되겠지. 그게 얘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자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전히 X자 인수분해를 해서 완료해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되니?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다시 한번. 얘들아, 처음에 이 식, 요 2번 식을 딱 본 순간 느껴지는 건 뭐야? 아씨, 식 더럽게 복잡하네. 그지? 문자 2개 이상이야. 문자 3개나 있어. 항은 6개나 있어. 다 전개하면 6개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복잡한 식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복잡한 식이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뭐 한다고 했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했잖아. 맞아요? 다시 차수가 낮은 문자에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내가 이렇게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 그랬을 때 장점이 뭘까를 생각해봐. 왜 이런 짓을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내가 그냥 이 상태로만 놔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공통 인수인 B 빼기 C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뭘 해봤더니
내림차순 정리를 해봤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두면 어차피 안 보일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 복잡한 식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뭐 한다?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게 핵심 해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 전략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3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3번. 3번도 그냥 봐봐, 얘들아. 그리고 연습은 너희가 집에 가서 하면 돼. 알겠죠? 다시 봐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도 여전히 지금 항이 몇 개야? 항이 얘도 무려 6개나 있고요. 그죠? 문자는 X랑 Y 2개나 있어요.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쟤는 복잡한 식이네요. 복잡한 식이니까 나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X도 2차고요. Y도 2차인 식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예요. 로 이제 마음을 먹고 X제곱 잡아주고 X 잡아주고 상수항 잡아주고 그럼 X제곱이 있는 거 2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X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 3Y가 있고 5가 있으니까 더하기 3Y 더하기 5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남은 거는 Y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2로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걸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하고 잘 안 보여요. 요거 정리했는데도 이 상태에서 뭐가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지? 근데 이제 하나씩 항들을 잘 생각해 봐. 얘는 2라고 줬잖아.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를 관찰해 보니까 이번에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되니? y 플러스 1이랑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됐어? 그럼 얘도 여전히 그냥 x자 인수분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다 2 하나, 1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얘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관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5가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5가 나오려면 여기는 이 2가 누구랑 곱해지면 좋겠어? 여기 2랑 곱해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2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1이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2y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y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3y 플러스 5가 되는 게 확실하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2x 더하기 y 더하기 1이 되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식을 발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형태.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바로 보이는 형태가 있고요. 한 번 인수분해했을 때, 하나 묶어줬을 때 x자 인수분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x자 인수분해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들을 잘 기억해 놓고 결국은 이 세 개의 핵심 전략, 내가 제일 처음에 뭐 했는지 생각해 봐. 얘는 b에 대한 내림차순, 얘는 a에 대한 내림차순,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그죠? 그렇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이제 뭔가 그 다음 액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거를 너희가 봤을 때 거기 있는 걔의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아무리 째려봐도 안 보여요.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얘를 변형해야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으로 가자. 5번. 5번은 고차식입니다. 고차식. 고차식은 뭘 고차식이라고 하냐면 문자가 한 개인 경우고 그다음에 3차 이상인 식을 얘를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 2개 이상이고 얘는 문자 1개야. 두 개의 차이를 잘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긴 얘는 지금 분명히 3차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복잡한 식인 거고. 됐습니다. 요 다음 쭉 넘어가서 요런 애를 딱 보면은 얘는 지금 3차식이고 4차식이잖아. 근데 얘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고차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선생님이 고차식이고 설명하기 다시 한 번만 잘 봐봐 얘들아. 앞으로 쭉 가가지고 앞으로 쭉 가가지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쭉 제일 앞으로 가봅시다.
저기 맞네. 인수분해. 이쪽으로 왔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문제들을 보면서 그 식의 종류를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여기는 얘를 딱 봐봐. 제일 먼저 뭐야 이 식은? 이 식은 공통인수가 있는 식이며 복잡한 식입니다. 됐어? 이게 전개돼 있으면 복잡한 식이고 이 상태로 돼 있으면 얘는 공통인수가 있는 식이야. 됐죠? 다시 여기는 이 식은 고차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도 두 개를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발견돼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됐어? 그리고 여기는 얘는 여전히 복잡한 식입니다. 그죠? 문자가 A, B, C, D 4개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한 문자에 내림차순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가 기본인데 얘는 그냥 공식을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는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얘는 그냥 2차식이죠. 얘는 2차식 그냥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 푸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넘어가서 3차식 이것도 다 공식 가지고 푸는 거니까 다 넘어갑시다. 이것도 다 공식 가지고 푸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첫 번째 다시 얘도 지금 복잡한 식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얘도 공통인수가 바로 보이니까 공통인수가 있는 식이야. 여기는 얘는 그냥 합차공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도 복잡한 식이지만 공통인수를 편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식들에 대한 정체를 먼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식을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쭉 넘어가서 이런 애를 만났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다 전개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공통 부분이 발견됐으니까 치환하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넘어가서 이런 식을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는 고차식임과 동시에 보기차식이잖아. 그럼 이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해결 전략을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져갈 거야. 나는 합차꼴로 변형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정리해서 막 내 맘대로 변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합차의 형태로 변형을 해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성공시킬 거야 라는 해결 전략을 이미 가지고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인지. 다음 요런 식은 무슨 식이야? 복잡한 식이잖아요. 그죠? 됐어? 복잡한 식. 여기도 여전히 복잡한 식이죠.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근데 Z는 1차고 X는 3차고 Y는 2차였으니까 얘는 Z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해결 전략들을 식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미리 얻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들을 정확하게 계속 관찰해 가면서 그런 식들을 관찰해 가면서 해결 전략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떤 친구가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이게 열심히 이게 5개를 다 오원칙이라고 해서 5개잖아. 이 5개 열심히 딱 설명했는데 첫 번째 물음, 이걸 다 열심히 듣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나한테 딱 첫 번째 물음을 던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 그럼 이거 5개 다 외워야 돼요? 였어요. 당연히 되겠죠. 왜? 이 해결 전략을 알고 있어야 그거에 적합한 변형을 나는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 해결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변형을 하겠어? 그지? 변형의 목적이 없잖아. 그죠? 얘는 그 변형할 수 있는 목적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 오원칙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식을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는 무슨 식이야, 무슨 식이야, 무슨 식이야. 얘는 복잡한 식이야. 그럼 얘는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라는 그런 해결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 있는 게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최종 마지막 결론 이제 고차식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걔 해결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얘는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과 플러스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차식 해결 전략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수정리가 뭐였지?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뭐였지? 얘는 F 알파가 0인 걸 찾아내서 뭔가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있었다면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fx는 x-알파를 뭘로 간다? 인수로 갖게 된다. 이게 인수정리였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fx라고 하는 거를 x-알파에다가 어쩌고 저쩌고로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더하기 꼴이 없어 곱하기 형태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 완료를 하려면 여기는 이 몫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 몫까지 알아야지 얘랑 얘로 얘를 인수분해 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 조립제법은 뭐였어요? 1차식으로 나눈 1차식 x-알파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차피 얘가 0이 됐다면 그 나머지는 0일 게 분명하니까 그 몫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사용해 주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는 이 부분도 완성을 시켜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 얘 곱하기 얘가 되면서 얘는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는 이 식을 딱 째려보니까 x에다가 대충 마이너스 1 정도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것 같아. 실제로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7 마이너스 7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x 더하기 1이라는 걸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몫이 뭐가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되죠? 오케이?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얘를 1과 2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1과 조립제법을 써주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이랑 6, 0이 되면서 여기는 요 녀석이 몫이니까 얘는 x의 제곱에 더하기 x의 마이너스 6이 되는군요 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2차 이하로 만들게 되면 그 2차식은 당연히 우리가 인수분해하기가 편하니까 여기는 얘는 x-2와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해서 완료해주면 끝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식이 아니라 고차식이 주어져 있었을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얘가 0이 될 만한 x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됐어? 그러면 얘는 내가 0이 될 만한 x값 대충 봤더니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면 어때?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0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일단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먼저 써주는 거야. 1이랑 2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해서 0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얘는 1차적으로 뭐가 됩니다. 얘는 x-1로 나는 몫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전히 몇 차식이 됐어? 3차식이 됐잖아. 그럼 그 3차식은 또 여전히 고차식이거든. 그럼 여기는 얘도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될 값을 찾아봤더니 누가 봐도 1, 1, 2, 2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얘도 그냥 1 넣으면 0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어서 그냥 여기다 1 한번 딱 잡아주고 1이랑 3이랑 2랑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식은 다시 x-1에 x-1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될 테니 여기는 이 녀석은 이제 마무리로 뭐 할 수 있어?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로 마무리를 할 수 있잖아. 그렇게 4차식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서 너희들의 그 머릿속엔 한편에 뭐가 떠오르냐면 의문이 하나 떠오를 거야. 아 도대체 뭘 넣어야 0이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찾는 게 좋은 건데 선생님은 왜 바로바로 찾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떠오를 거야. 맞아요? 그럼 걔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찾을 건데 저 알파 값을 어떻게 찾아갈 건데 라는 그런 생각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수분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x 뭐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c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해됐어? 그럼 나는 0이 되는 값 찾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지금 이렇게 되는 애가 0이 되는 애들이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얘랑 곱한 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a랑 b랑 c를 곱한 결과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잘 봐봐. 6이라는 수가 있어. 거기 있는 걔가 지금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한다면 이 1이라고 하는 수는 6의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야. 2라고 하는 건 여전히 6의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죠. 3이라는 것도 여전히 뭐가 돼? 6의 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1 곱하기 1 곱하기 6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6의 약수야. 1도 6의 약수고 6도 여전히 6의 약수야. 무슨 말이냐면 이 A, B, C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6의 약수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였다면 마이너스 6이었다면 난 이 사실을 통해서 x에다가 집어넣을 대상이 되는 그 인수정리를 사용할 x는 알파라고 하는 그 녀석의 후보는 결국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약수인 1과 2와 3과 6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호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플러스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플러스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 플러스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플러스 6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 8개 중에는 무조건 0이 되는 게 있을 거야 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여기는 이 식을 보면서 난 여기다 대충 한 7 정도 넣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는 이 녀석, 이 6의 약수를 집어넣는다라는 생각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얘들아 사람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보자마자 이거부터 넣어봐야지 이거부터 넣어봐야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봐야 1부터 넣어볼 거야. 1 넣어보고 그 다음에 쉬운 거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 다음에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봤을 때 거기 있는 개에서 뭐가 될 만한 거 0이 될 만한 걸 거기서 골라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 있는 얘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1 넣으면 안 되게 뻔하거든. 1 넣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개수들의 총합이 된다는 뜻이거든. 맞아요? 그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얘는 0이 아닐 게 분명하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는 얘네들의 부호만 바뀔 거 아니니. 그죠? 얘네들의 부호가 바뀌었을 때 2개 더하면 1이 되고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더하면 0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빵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해준 거죠. 이해됩니다? 네, 그런 생각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뭘 해주는 거야? 인수 정리를 써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차피 후보가 될 만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없었어. 아까 인수분해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2로 완료가 됐었어 얘들아. 여기는 얘네들을 다 째려봐봐. 1 하나랑 1 하나랑 마이너스 1 하나랑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잖아. 결국 여기 있는 이 4개 중에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가 만약에 여기는 2번처럼 나왔다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요 2번처럼. 그럼 여기 있는 얘 후보는 일단 첫 번째로 얘를 관찰해요. 그럼 넣을 수 있는 게 플러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플러스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플러스 3 넣어보고 마이너스 3 넣어보고 플러스 6 넣어보고 마이너스 6 넣어보고 했는데도 만약에 여기는 얘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녀석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넣어보고 여기 2분의 2는 1이잖아. 1 넣어본 거잖아. 안 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본 거니까 그 다음에 2분의 3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분의 3도 넣어보고 여기다 2분의 1을 하면 얘가 되고 2분의 1을 하면 얘가 되니까 요렇게 총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는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얘는 왜 갑자기 분모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는 이런 느낌이야. 봐봐. 여기 AX의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지막에 C가 있었어. 그럼 여긴 얘가 이렇게 돼서 PX 더하기 Q RX 더하기 W 뭐 이런 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뭐야? P분의 마이너스 Q죠. 그럼 이 Q라고 하는 건 C에 뭐일 수밖에 없어? 약수일 수밖에 없겠지. 이 P라고 하는 건 반대로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A의 약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던 이 녀석은 분모로 깔려 있는 이런 녀석들까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다 넣어봤는데 안 되고 마지막에 여기는 얘를 넣었더니 드디어 0이 나왔다면 진짜 이거는 망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알겠지? 어쨌든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뭔가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뭘 해줘야 되는데 0이 되는 x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0이 되는 x값을 찾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여기는 요 녀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야? 5가지 이 인수분해의 원칙을 가지고 자유롭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게 원칙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죠? 항상 우리 영어 배울 때도 어때? 영어 배울 때 어때? 그냥 기본적인 용법들을 막 배우잖아.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예외예요 라고 해서 따로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걔네들이 어때? 시험에 나오죠. 됐어? 이건 참 우리나라 시험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꾸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죠? 틀리라고. 함정을 파놓고서는 실수하길 기다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인수분해 5원칙은 여기는 얘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들은 전부 다 얘를 가지고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거든. 그 2가지만 너희가 추가적으로 기억해 놓고 있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식들을 전부 다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먼저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 그 다음에 어,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얘들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어떻게 인수분해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공식으로 외우고 있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이 식은 뭐야? 요 식은 복잡한 식이에요. 그죠? 이 식은 복잡한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A의 3차, B의 3차, C의 3차이기 때문에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해봤자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 5원칙을 가지고 풀 수 없는 유일한 인수분해 공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이 공식은 우리가 따로 암기를 당연히 뭐 해줘야겠어? 따로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을 만약에 암기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다시 앞으로 쭉 가볼게. 뭐 아까 지나오다 하나 봤어. 쭉 앞으로 한번 가보자. 앞에 어디 있었냐면 요거다. 보기 7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일단 보기 7번 문제. 이 보기 7번 문제 같은 요 경우는 지금 딱 보면 문자가 2개 이상이고 항이 4개 이상이니까 이건 복잡한 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쟤는 복잡한 식이야. 그래서 저기 있는 쟤를 내가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겠구만. 그러면은 마이너스 3BA야. 그 다음에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1이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놓고 뭔가 관찰하려고 해도 여기는 얘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이 형태를 딱 보면서 이 형태는 A 세제곱에다 B 세제곱에다가 1 세제곱이었구만. 마이너스 3배에 A에다가 B에다 곱하기 1이었구만. 이라는 생각을 저기는 저 식을 보면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자체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A 더하기 B 더하기 1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에다가 마이너스 B1에다가 마이너스 1A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 얘는요.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어. 얘가 인수분해되는 방법은 선생님이 심화반에서 설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 채널 들어가서 더 개념 블랙라벨 수학 상에 인수분해 5원칙이라고 똑같이 재생 목록에 있어요. 그럼 거기는 걔를 찾아 들어가면은 여기는 요거 증명한 거를 거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증명한 거. 알겠죠? 여기서는 그거는 증명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됐어.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해 놓고 갑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외. 요건 그냥 끄고, 마지막 예외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할 이야기는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지금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든 게 결국은 뭐냐면 7가지를 설명한 거야. 오케이? 딱 7개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자. 그 중에서 1번이랑 2번은 너무 쉽잖아. 그죠? 아니야. 그래요. 이것도 좀 이렇게 몇 개씩 묶어서 보고 막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 그리고 중딩 때도 사실은 많이 하는 행동들이고, 그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딩 때 하는 행동들이고, 그 다음에 요 예외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이제 마지막 예외 2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얘도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지가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더라고. 오케이? 기억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어. 마지막 예외는 뭐냐면, 상반식이라고 하는 거의 해결 전략입니다. 상반식이라고 하는 거의 해결 전략이 예외 2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상반식의 해결 전략이라고 해서 요거는 예제 하나만 딱 들어줄게. 이 마플 교과서에는 없더라고. 문제 자체가 없더라고. 봐봐.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더하기 1 해놓고 잠깐만 선생님 좀 생각을 해볼게. 뭐가 돼야 될까? 잠깐만요. 마이너스 4 정도로 합시다. 마이너스 4 x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상반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얘는 상반식이기 전에 이 5개의 식 중에서 무슨 식이니? 무슨 식이야? 고차식이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의 해결 전략은 당연히 어떻게 가져가야 돼?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저거 0 넣고 그러니까 뭔가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1이잖아. 그지? 그다음에 여기도 1이잖아. 맞아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약수로 될 수 있는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에헤이 문제를 바꾸자. 이렇게 바꿀게. 됐어? 다시 문제 이렇게 바꿨어. 왜냐면 아까 식에서는 1 넣으면 0 되거든. 근데 1 넣으면 0이 안 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 됐습니다. 그럼 1 넣어도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 안 되게 지금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고차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요 5번 형태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0 된 x값을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발견했을 때 해결 전략인데 이 형태는 어떤 모양을 띠고 있어서 상반식이라고 부르냐면 얘는 요렇게 가운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가 서로 같아지고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개수가 서로 같아지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딱 반땡에서 다른 이쪽이랑 딱 같아지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상반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 요렇게 딱 대칭을 가지고 있는 요런 식을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상반식의 해결 전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 건데 얘 첫 번째 해결 전략은 뭐냐면 x제곱으로 묶는다. 이게 첫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주어져 있는 이 식을요 는 해서 x제곱으로 그냥 억지로 묶어버려. 그러면 x의 제곱이 될 거고 2배의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더하기 2배의 x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을 없는 데서 꺼냈으니까는 분모로 깔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유리식이라서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교육과에서 빠진 거긴 한데 이걸 내더라고 가끔. 어쨌든 이렇게 됐어. 이걸 다시 전개하면 이런 모양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x쪽으로 묶는다가 첫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주어져 있는 식을요. 얘가 상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 현재 여기 있는 요 1이라는 거랑 여기 있는 요 1이라는 거랑 같을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쓸 거예요. 곱셈공식 변형을 한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나는 얘랑 얘를 묶어서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지금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는 얘는 9배로 묶이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 x제곱이 있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두 번째 해결 전략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 해결 전략은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모양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거거든. 이 녀석을 치환합니다. 뭘로? t로. 공통 부분을 발견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 식이 그럼 뭐가 되겠어? x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얘가 t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플러스 2t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나요? t로 치환했더니 뭐가 보여? 얘가 보여.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x제곱에다가 뭐야? t 플러스 3에다가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 해주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로서 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되니? 그랬을 때 마지막 3번 x제곱을 하나씩 뿌려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제곱이 있죠. 얘를 x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이쪽에다 곱해주고 하나는 이쪽에다 곱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요 식과 요 x가 곱해지면서 x의 제곱에 플러스 3x의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시 x의 제곱에 플러스 3x의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하나랑 또 여기 있는 이 x랑 여기 있는 얘랑 곱해지면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로 이 식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죠. 얘는 이 방법을 모르면 절대 인수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 방법까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가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망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여기는 얘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으니 일단 정확하게 이 5가지와 요 예외 사항인 여기는 요 한 가지까지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기 이제도 해놓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루 종일 떠들었어. 그지? 그래서 다시 봐봐 얘들아.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살면서 뭘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서 새로 어떤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새로운 물건을 샀어. 어, 이런 스테이플러를 샀어라고 생각해 봐. 그럼 보통 스테이플러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게 열리잖아. 그지? 근데 스테이플러를 새로 샀는데 여기는 얘가 뚜껑을 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얘 뚜껑을 여는 방법을 익히면 되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뚜껑을 열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여기 있는 얘
뒤에 있는 요 꼬다리를 누르면 앞에가 팍 튀어나와요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였어. 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부터 알았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는 이 스테이플러에 뭘 할 수 있어? 뚜껑을 열어서 심을 교체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걔를 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거든. 근데 오늘 했던 수업의 내용은 뭐냐면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주어져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식을 봤을 때 뭘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전달해 준 거냐면 매뉴얼을 전달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식들을 이렇게 처리하세요라고 방법을 아예 주고 있거든. 그런데 그 방법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식을 바라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느낌이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잘하고 싶어,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방법부터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놓고 여기는 얘 관찰 대상, 공통인수를 볼 거야.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공통 부분이 있는지 볼 거야. 이게 보기차 식이면 이렇게 할 거고 얘가 뭐야? 복잡한 식이면 이렇게 할 거고 고차 식이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을 보고서 이게 어떤 식인지 먼저 관찰하고 거기 이렇게 해결 전략을 가져간다면 여기는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식은 이 문제에서 이 식은 어떤 식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어떤 식이기 때문에 걔 해결 전략이 이거였으니까 이걸 내가 적용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성공해 본다. 이게 우리의 공부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연습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